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국학이 발달하였다. 요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국학이 뭘까? 우리 저번 시간에 실학은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했잖아. 국학은 간단히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나라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나라냐? 자, 예전에 이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뭐 역사를 공부한다. 어떤 나라의 역사를 공부한다. 어떤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 어떤 나라에 대한 뭐 산, 강을 그린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묘사하고자 했던 대상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중국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중국의 지리를 연구하고 이랬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의문심이 생기는 거죠. 야, 우리나라는 조선이고 나는 조선 사람인데 왜 중국의 역사를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중국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지형을 그리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거야. 이것이 바로 국학, 나라에 대한 학문, 나라를 공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냐? 당연히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던 사람들, 실학자들이죠. 자,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지리, 언어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국학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내용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역사를 보면은 안정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사강목, 동쪽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유득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책을 지었냐? 고찰한다. 뭐에 대해 고찰하냐? 발해에 대해서 고찰하는 책을 지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뭐 지금이야 우리는 당연히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다,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저 위쪽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긴 있었는데 어느 나라 역사지? 우리나라 역사인가? 중국 놈들 역사 같기도 한데 막 이렇게 봤던 거야. 근데 유득공은 이 발해고라고 하는 책에서 이 발해를 세운 사람은 고구려 사람이고 뭐 외교 문서에서도 고구려를 계승했다 표방했으니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발해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지리를 탐구한 학문이 있었는데 뭐 이 중 안에 택리지, 동국지도 이런 건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 김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지도를 이제 하나 멋진 거, 커다란 걸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생긴 지도. 무슨 지도인지 알죠? 대, 동, 여, 지, 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커요. 대동여 지도 엄청나게 커서 뭐 박물관 중에 대동여 지도 갖다 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한번 가볼 기회 있으면 가보세요. 엄청 커요. 그래서 대동여 지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그렸다. 누가? 김정호가. 이것이 바로 국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뭐 백과사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읽어두시고, 자, 이제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 또 다른 특징 두 번째는 뭐냐?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라고 합니다. 서민 문화, 서민들의 문화. 그러면 예전의 문화는 서민 문화가 아니었단 말인가? 맞아요. 옛날에는 이 서민이라고 하는 계층은 문화를 향유하지 못했어. 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뭐 문화를 향유하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이 문화를 향유하였던 계층은 주로 양반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읽었던 책, 이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 뭐 이런 것들은 뭐를 주로 묘사하냐? 뭐라고 해야 돼? 뭐 그림을 그려도 뭐 대나무 막 찍찍 뭐 이렇게 그리고 소나무 쭉쭉쭉 그리고 저 변하지 않는 절개, 의리, 나도 임금님에게 저렇게 변하지 않는 충성을 바쳐야지, 혹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지,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어. 유교 막 이런 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후기 들어서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평민들 중에서도 경제력을 갖춘 평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서민들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얘네들 중에서 일부는 또 양반으로 신분 세탁을 하게 되면서 양반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경제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예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민들이 즐기게 된 문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경으로는 일단 어떤 거? 조선의 신분 질서가 동요 흔들리기 시작한다. 양반들 중에서도 가난한 양반이 생기고 평민이라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평민이 생기기도 하는 등 자, 신분 질서가 동요한 가운데 이때 서민들이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자기들도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즐겼던 문화는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 뭐 양반들이 뭐 이야기했던 충성, 효도, 뭐 절제된 미, 막 이런 거랑 거리가 멀었어. 그냥 서민들은 그냥 나는 내가 좋은 거 좋다고 표현하고 싫은 거 싫다고 표현하고 솔직하게 말할란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을 했으면서 또 이렇게 이제 돈도 많고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란 걸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조선 사회에 있었던 뭔가 불합리한 것들, 부정 혹은 부조리, 부패, 타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꼬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풍자, 조롱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서민 문화 뭐가 있었냐? 한글 소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문으로 주로 이제 책을 많이 지었는데 요 시기 들어서면서 한글로 책을 짓고 한글로 소설을 지어가지고 한자를 모르는 서민이라 할지라도 한글만 알면은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문 소설이었다. 근데 지금은 한글 소설이 되면서 글 모르는 서민들도 대충은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대표적으로 어떤 소설이 있느냐? 홍길동전이 있고 그리고 춘향전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의 내용은 알죠? 홍길동이 있는데 얘는 아빠가 있어. 아빠가 양반이야. 형도 있어. 근데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불러. 형도 형이라고 못 부르고. 왠 줄 알죠? 엄마가 달랐거든. 아빠는 같지만 아빠는 양반인데 정식 양반 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형이었고 홍길동은 정식 양반 부인이 아니라 서민,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했다. 정식 양반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참 잘못된 거냐. 신분제도를 비판하는 거였고 춘향전, 양반 이몽룡과 기생 춘향이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죠.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밖에 뭐 사설시조라고 해가지고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서민들의 솔직하고 소박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 있었어요. 원래 양반들이 이제 짓던 시는 규칙이 엄격해. 글자 수 제한도 있어. 뭐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쭉쭉쭉 세 줄로 해야 되는데 서민들도 이제 나도 한번 시 지어볼까 하면은 이런 규칙 안 지킨다고. 초장, 중장, 마지막 장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뭐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님은 어디 갔나 왜 안 오나 보고 싶다 외롭다 쓸쓸하다 어찌다 중얼중얼하면서 굉장히 길게 읊조리는 사설시조가 나타내요. 그리고 이 사설시조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혹은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글 소설 저런 게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서민 문화 뭐가 있냐? 이제 서민들도 공연을 즐기게 되는데 서민들이 즐겼던 공연 문화 대표적인 거 탈춤과 판소리가 있습니다. 탈춤은 뭐 탈 쓰고 춤추는 거고 판소리는 뭐 이렇게 한 명인 북을 들고 한 명은 부채 들고 막 얼쑤 하면서 막 뭐 성춘향이가 얼쑤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판소리야. 그래서 광대가 북을 치고 고수와 함께 창과 사설로 엮어 부르는 판소리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탈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탈 쓰고 춤추는 거 있었다. 얘네들의 주 내용은 뭐 이런 거였어. 만담인데 잡담 이런 건데 양반이
나는 사대부의 자손이다 하면은 저쪽 어디 막 굴러먹던 애가 와가지고 나는 팔대부의 자손인데 팔대부는 또 뭐야? 양반이 팔대부도 모르냐? 너 사대부라며. 팔대부는 사대부 곱하기 2 하면 팔대부다. 깔깔깔깔깔깔깔 막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 이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제도에 어떤 위선, 허례허식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탈춤에서. 그래서 판소리와 탈춤, 서민들이 주로 즐겼던 공연 문화였다.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판소리와 탈춤 공연이잖아. 어디서 열렸냐? 그 시대에 공연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람 많이 모이면 거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어디서 많이 모였냐? 시장에서 많이 모이죠. 어디? 지방의 장시라고 해가지고 5일장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장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모인 기회를 틈타가지고 모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공연이 열렸던 거죠. 장시에서 공연이 되었다. 서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을 보여주었다. 이제 양반, 뭐 신분질서,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서민들이 비판하고 풍자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제 그거 말고 예술과 과학이 발달하다 보도록 할 텐데, 뭐 예술은 뭐 그림을 보면은 뭐 진경산수화라고 해가지고 아까 국학 이런 것처럼 중국의 이제 산, 중국의 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 우리나라의 강을 그대로 그린 산수화가 나타나니 대표적으로 글씨가 좀 잘렸네.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금강산을 그린 거고 뭐 인왕제색도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이제 산을 그린 그림이 나타나요. 그거 말고도 그 당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즐겼던 문화, 조선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린 풍속화가 나타나니 이 풍속화가 주요로 소재로 삼았던 것은 당시대 서민들의 생활 혹은 당대의 사회상과 문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김홍도가 있죠. 서민들이 이제 씨름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농사가 끝나고 별을 타작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몰락한 양반이 돗자리 짜는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누가? 김홍도가. 또 신윤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 뭔가 남녀 사이에 알콩달콩한 거. 뭐 이런 거. 근데 누가 또 지켜보고 있네? 막 이런 거. 그래서 당대의 사회상 및 남녀 사이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묘사한 그림인데 대표적으로 김홍도, 신윤복이 있었다. 그래서 신윤복의 대표 그림은 뭐 미인도, 뭐 단오날, 뭐 이런 거. 그래서 주로 양반들의 어떤 풍류, 놀이 문화를 주로 그린 게 신윤복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풍속화가 되겠고 민화는 뭐 서민들의 미적 감각에 맞게 서민들이 그냥 대충 막 그린 거 아무거나 전래동화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문자도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타이포그라피라고 보면 돼요. 타이포그라피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그래서 뭐 잉어, 용, 뭐 앵무새, 뭐 원앙새 이런 걸 통해서 문자를 꾸미기도 하고 이거는 뭐 까치와 호랑이라고 하는 전래동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민화예요. 서민들의 미적 감각에 맞게 그린 그림. 자, 이제 다른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건축과 공예를 보면은 건축에서는 대규모 불교 건축물이 등장했으니 이런 화엄사, 각항전, 법주사, 팔상전 뭐 이런 게 있었고 자, 공예를 보면은 요 시기에 있었던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가 쓰였냐? 자, 이거는 뭐일 것 같아요? 요거는 청자라고 해요. 고려 시대에 쓰였던 고려 청자인데 조선 시대에는 청자가 쓰이지 않아요. 물론 쓰였겠지만 주로 인기를 끌었던 건 하얀색 백자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자가 조금 밋밋하니까 여기에 뭔가 문양을 그려넣기 시작해요. 화려하죠. 요거를 백자는 백자인데 청색으로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자와 청화백자가 유행을 하였다.
또 요 시기에는 서양의 과학기술이 많이 들어왔으니 천리경,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천리를 본다. 망원경, 자명종, 그리고 서양 세계로부터 세계지도 하나가 건너 들어왔으니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렸던 세계지도, 곤, 여, 만, 국, 전, 도, 곤여, 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지도를 통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더욱더 확장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세계 하면은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줄 알았는데 세상은 넓고 한국은 코딱지만 하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되었다. 그 밖에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지었으니 아직까지도 많은 한의사들이 이 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 동, 이, 보, 감이라고 하는 책을 허준이 지었다. 그 밖에 뭐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해가지고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을 네 가지의 체질로 나눠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외울 게 좀 많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공부 쭉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